미얀마 전략연구소는 2022년 23년 회계연도 8개월간 미얀마 중국 공식 무역량과 미얀마 무역량을 비교해 볼 때 거의 110만 달러 정도의 미얀마 밀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중국 관세청 공식 자료를 보면 중국 미얀마 무역량은 170억 달러로 밝히고 있으며 같은 기간 국가관리위원회 무역량은 60억 달러로 발표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 수치들을 볼 때 중국으로 수입된 무역량은 정확한 편이지만 미얀마로 수입된 거래량에 대해선 공식 수입만을 나타냈기 때문에 밀수량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중국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희토류 수입으로 미얀마는 4억 달러 이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해당 기간 희토류 광물 무역량은 월 2,500만 달러에서 1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가관리위원회에서는 희토류 수출에 대해선 언급하고 있지 않아 대부분 밀수로 거래가 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얀마 수력발전사업부가 시행한 라카인주 딴뜨웨 타운십 북동쪽 12마일에 있는 따테이 수력발전소 사업이 현재 75% 이상이 완공되었으며 2025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2023년 2월 25일 예조 미얀마 전력부 차관은 건설 현장을 시찰하고 댐 건설 및 취수 시설 건설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발전소 완공 후에는 먼저 지역 전력 공급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추후 미얀마 지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합니다. 수력 발전소 사업은 37메가와트급 발전기 3개가 설치되어 총 111메가와트를 발전할 예정입니다. 2023년 2월부터 미얀마 이민국은 이비자 발급을 받은 외국인에 한해서만 이스테이 전자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미얀마 공문이 그렇듯이 명확한 절차나 조건에 대해선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아 초창기에는 행정 업무에 혼선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비서류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어려운 부분은 마지막에 언급된 관할 이민국 실사조사 확인 이후 발행한 추천서 또는 양곤 이민국 추천서 발급입니다. 시행 초창기이다 보니 해당 타운십 이민국을 방문하여 실사 확인서를 요청하면 근무지를 방문하여 실사 조사를 하지만 방문하는데 시간이 1주에서 2주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확인서를 받는 과정에서 잘 조율을 하시면 빨리 발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사 확인이 진행이 된다면 집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여줘도 가능하겠지만 잘 협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서 발급 이후 타운십 이민국의 추천서만으로는 인정하기 힘들다고 하여 다시 양곤 이민국에 가서 다시 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합니다. 추후 전자 연장이 활성화되면 절차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이 부분만 해결이 되면 나머지 서류들은 회사에서 발급을 할 수 있는 서류들입니다. 전자 비자를 대행하는 대행업체들이 있지만 초기 시행이 된 정책이라 위에 언급한 타운십 이민국 실사 확인 후 발행하는 추천서 발급에 대한 번거로움과 어려움이 있어 100% 보장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수수료를 현지 대행업체에서는 15만 짜 정도 청구하지만 실패를 해도 환불을 받을 수 없는 비용이라 이에 대한 비용은 감안을 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전자 연장이나 디카 비자 발급 추천서나 결국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야 하지만 전자 연장의 장점이 있다면 세금 납부 증명을 하지 못하는 업체의 경우에도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비자 연장은 항상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 사례별로 다른 경우가 발생합니다. 2023년 2월 27일 미얀마 온라인 여권 신청 예약 시스템이 다시 중단되었다가 오후 6시 30분경 재개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시스템 중단 원인은 얀킨 타운십에 있는 여권사무소에서 일부 여권 신청자가 수수료를 제출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로 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국가관리위원회 쪼민툰 대변인은 문제 해결 이후 온라인 여권 신청 예약 시스템은 재개되었으나 하루 접수는 2,500건으로 제한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지난 2월 24일 여권 신청 및 발급 업무를 재개하면서 8,529건의 접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3월 1일에도 미얀마 온라인 여권 신청 시스템이 또 문제가 생겨 중단되었습니다. 미얀마 여권발급위원회의 성명서에 따르면 신청자가 몰리면서 시스템 충돌로 점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태국 미얀마 대사관에서는 2023년 3월 1일부터 여권 갱신 수수료를 800바트에서 1250바트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권 갱신 대행업체에서는 기존에는 4700바트에서 9000바트를 청구하였다고 하며 앞으로 갱신 비용이 더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2월 27일 스위스 업체 네슬레는 현재 미얀마 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철수 일자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양곤에 있는 사무실과 공장을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일부 거래 은행 계좌는 거래를 중단하고 해지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생산 라인은 계속 유지하며 생산 제품을 유통 판매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2015년 양곤 지역 다곤세이칸 타운십에 생산 공장을 설립하여 13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생산 브랜드는 맥기라면, 네스케이프 인스턴트 커피,
마일로, 초코 음료 분말 등이 있습니다. 2023년 2월 27일 주미얀마 중국 대사관에 따르면 무세쉘이 국경 무역 게이트 재개 이후 통행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국경 무역 게이트는 코로나로 인해 2020년 3월 30일부터 2023년 1월 28일까지 2년 넘게 폐쇄한 바 있습니다. 출입국 인원수는 3,503명, 월 6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지난 2월 23일에는 문틴친쉐호 국경무역 게이트도 재개하였습니다. 미얀마 상무부에 따르면 2022-23년 회계연도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2월 17일까지 미얀마 수산물 수출은 6억 6,324만 달러를 달성하였으며 작년 동기 대비 4,500만 달러 하락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회계연도 미얀마 수산물 수출은 7억 900만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국경무역 게이트가 폐쇄되면서 미얀마 수산물 수출이 하락하였으며 이번 국경무역 게이트 재개로 수산물 수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생선, 새우 등이 있으며 미얀마 전역에서 생선 및 새우 양식장 48만 개, 냉장시설 120개가 운영되며 20여 종 이상의 생선, 새우를 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21일 네피도 데키인나띠리 타운십에서 열린 USDP 행사에서 당원들에게 죽창을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이 행사는 USDP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미늘라인 중장이 주최한 행사라고 합니다. 위원은 데인세인 정부 시절 전 농업관계부 장관도 지냈던 인물입니다. 당일 행사에는 보안팀으로 활동하는 당원 300명에게 USDP 로고가 있는 죽창과 옷을 지급했다고 하며 일부 당원들은 행사 참석자들에게 총기를 지급할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부 참석 당원들은 이번 행사 중 불시의 테러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관리위원회가 민병대와 보안팀들에게 무기, 현금, 유니폼, 식사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2023년 3월 2일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는 국민통합정부 산하 온라인 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은 대테러법에 의거하여 기소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 학교 추천으로는 대학교를 다닐 수 없으며 학비만 잃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운영되는 온라인 학교 연학비는 초등학생 1,000바트, 중학생 2,000바트, 고등학생 3,000바트이며 총 등록 학생은 2만 명이라고 합니다. 국민통합정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학교는 62개가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 운영 중인 학교는 3개뿐이라고 합니다. 2023년 3월 1일 양곤지역관리위원회는 양곤 띨라와 공단에서 여성 노동자 50여 명이 귀신이 쓰였다는 소식은 가짜라고 일축하였습니다. 여성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기절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사회복지팀 관계자들이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노동자 1명이 경련을 일으키자 옆에 있던 노동자 20여 명이 실신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승려 3명이 공장을 방문하여 빨리어로 법문을 외우고 의식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들의 조사 결과 노동자는 간질로 인해 경련과 비명을 질렀다고 하며 옆에 있던 노동자들이 무서워하며 집단으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2023년 2월 28일 중국 미얀마 양국 정부는 중국 미얀마 넘버4 호상 국경무역 게이트 재개 논의를 하였습니다. 넘버4 호상 국경무역 게이트는 2020년 3월부터 코로나로 인해 폐쇄되었습니다. 지난 1월 8일 대부분의 미얀마 중국 국경무역 게이트들이 재개하였으나 넘버4 호상 국경무역 게이트는 아직까지 재개를 위한 협상 중입니다. 재개된 국경무역 게이트는 수출입 물품 운송뿐만 아니라 국경 통행증을 가진 국민들도 통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국가관리위원회 경제통상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무역량은 48억 달러를 달성하였으나 2022년 7억 달러로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2023년 2월 28일 무역부에 의하면 미야와디 거래지역에서 태국 미얀마 국경무역 게이트 바트 환율 하락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력 설날 이후 태국 사업 활성화로 인해 바트 환율이 낮아지고 있으며 하루 무역량은 약 500만 달러에서 80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요 수입품은 CMP 원자재, 의약품 원자재, 농업 및 산업 원자재, 건설 제품, 기계 및 예비 부품, 소비재 등이 있다고 합니다. 주요 수출품은 농산물, CMP 완제품 등이 있다고 합니다. 악명 높은 미얀마 강성노조 솔리데리티 트레이드 유니온 오브 미얀마는 양곤 쉐피따 타운십, 중국인 소유 봉제 공장 2곳이 이번 주 초 갑작스럽게 폐업 발표를 하면서 3월 말 노동자 2,200명이 실직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폐업 발표를 한 구타이 가멘트 인더스트리얼 파크와 GY센은 이미 모든 노동자들에게 해고 수당을 지급했다고 하며 3월 말까지 공장 운영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뉴뮤의 노동조합자는 GY센이 2021년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고
노동자들이 시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도 설명하지 않고 공장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했다는 혐의가 있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이 업체는 2022년 9월 철수 발표를 한 아일랜드 브랜드 프라이마크 제품을 주로 생산해왔다고 하며 철수로 인해 발주가 줄어들면서 공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얀마 농민의 날을 기념하며 미나웅 흘라잉 위원장은 미얀마 1차 산업인 농업을 활성화하여 식량 안보와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야심찬 농업 개발 계획을 밝혔습니다. 먼저 미얀마 국민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식용유 수입을 대체하기 위해 미얀마 전역에 150만 에이커 농지에 해바라기를 재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바라기 재배 지원을 위해 1,200억 닷 상당의 지원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구체적인 재정 지원은 언급하지 않고 앞으로 4년 내로 70만 에이커 부지에 면화 재배를 할 수 있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이번 회계연도에 여름 벼농사 85만 에이커, 녹두 재배 50만 에이커를 지원하기 위해 2,300억 잣 예산을 배정하였다고 합니다. 만달레이 관광가이드 관계자는 국가관리위원회가 관광가이드 면허 갱신에 대해 500잣의 벌금을 청구하고 면허증 갱신을 할 수 있도록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발표로 국가 비상사태 이후 2년 동안 면허가 만료된 관광가이드는 약 40만 잣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관광가이드 종사자들은 국가 비상사태 이후 관광객이 전무하고 면허 갱신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관광가이드 종사를 하고 있는 관계자는 관광가이드 종사자들 누구도 면허 갱신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며 외국인 관광객이 전무한 상황과 함께 누구도 국가관리위원회와 함께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면허 갱신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국가 비상사태 이전에는 매년 면허 갱신을 해야 하고 연소득세도 납부하면서 보통 70만 잣 정도였다고 합니다.